대통령 권한 대행이 공석이 된 방통위 상임위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관으로 일했던 친박 인사를 내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미방위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우선 방통위 구성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을 다루는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그 여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입니다. 근데 이제 상임위원이 총 5명인데 여기 장관급 그 인사청문회를 거친 위원장이 1명이고요. 차관급에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중에 위원장을 포함한 차관급 1명, 2명을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3명은 국회 추천을 받는데 국회 추천 3명 중에 여당 몫이 1명 그리고 야당 몫이 2명입니다. 그래서 3대2 구조가 되는 거고요. 임기는 3년입니다. 그 지금 상계 방통위 임기가 거의 이제 끝났죠. 끝난 임원 그 상임위원도 있고요. 위원장은 4월 7일 날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사실상 임기가 다 끝나는 건데, 그죠? 네. 차기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근데 지금 말씀으로라면 차기 정권이 들어서서 보통 방통위를 차기 정권 기준으로 야당 3명, 여당 3명, 차기 정권 기준으로 여당 3명, 야당 2명이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진보 정권으로 정권 교체가 되면 방통위도 그렇게 3대1로 변할 텐데, 근데 지금 이 시점에 황교안 대행이 누구를 지금 차기 상임위원으로 내정한다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지금 미래부에 정보통신정책실장으로 있는 김용수 씨인데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좀 짚어주십시오. 이제 인사에 대해서는 시기와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황 대행이 남은 임기가 36일입니다. 36일. 그리고,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이 3년의 방통위원 임명을 강행하는 게 일단은 부적절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김용수 씨를 지명을 한 건데, 우리가 부처 이기주의 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세력이 있어요. 이 정통부 마피아입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이 정통부 마피아 중에 핵심 인물들이 독수리 오영재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고요. 정통부 마피아 독수리 오영재 중에 1인이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 박근혜 인수위에 그 김영수 실장이 결합을 하게 됐는데 2013년도에 이제 의외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과연 누가 추천을 한 거냐. 그 당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7인의 멤버였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챙겼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나왔었고요. 그 인수위에서 이 김 실장의 역할이 이 방송통신 정책을 모두 이제 독임제 부처 미래부로 가져가고 이 합의제 기구 방통위를 이제 축소시키는 그런 정부 조직 개편안을 주도했었죠. 그래서 과거 공보처의 부활을 꿈꾸던 인물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소위 방통위를 없애려고 했던 분이네요, 거꾸로.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로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제 현 미래부 방통위 체제를 이제 완성을 했는데 이 창조경제라는 이 부분에서 이제 나름대로 ICT 관련 정책을 주도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미래부로 2차 관실 핵심인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이제 역임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 그 직책입니다. 그래서 고공승진을 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요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통부 마피아로 불렸고 김기춘 라인이고 소위 이제 핵심 친박 인사였을 뿐만 아니라 이 방통위를 사실상 없애려고 했던 인물인데 그런 인물이 이제 그분이 방통위로 들어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인사다. 더구나 이제 지난 금요일 날 황대행이 이 사인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당일
그 구속된 김기춘 실장의 총애를 받은 네. 그 김기춘 라인의 인사를 방통위로 차관으로 지명을 한 부분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인사다. 인사 자체도 말이 안 되고 시기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네. 그 인물에 대해서도 네.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산업론자입니다. 이 방통위라는 게 어떤 방송통신의 공적 가치를 네. 강조해야 된 그런 부처인데 그 ICT 정책 관련해서도 미래부의 평가가 있어요. 이 관련 업계의 협회 수준이라는 비판적인 평가가 있고요. 또 작년에 그 750억이 들어가는 인공지능 R&D 사업을 인수위에서 가깝게 활동했던 인물이 있는 그 인물이 원장으로 있는 연구원에 그 예산을 몰아주려고 했다가 국회 미방 예산 심의에서 덜미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권 의혹도 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부적절한 인사를 더군다나 부적절한 시점에 36일 남은 그 대행이 앞으로 차기 대통령이 행사할 3년짜리 임기 자리에다가 갑자기 알박기를 했느냐 이런 말씀이네요. 그래서 뭐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차기 대통령 인사권을 뺏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황대행이 지금 마지막에 취업발선 하고 있냐. 취업발선.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분석한 건 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들이 대부분 방통에 힘을 빼는 역할을 했어요. 방통이 힘을 빼는 역할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게 이제 관련 현업 단체들이나 시민 사회의 저항 때문에 지금의 방통위가 남아 있었던 건데. 이제 조기 대선에서 가장 위기를 느끼고 있는 부처가 이제 미래부와 문화부일 텐데. 지금 야당과 학계 등의 공통된 의견은 미래부를 좀 해체하고. 방통위 합의제 기능을 좀 확대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요. 제가 뭐 지적해드렸지만 이 정통부 마피아 중 핵심 인사인데 이 김용수 씨가 이렇게 무리한 알박기 인사를 하는 건 이 미래부를 구하기 위한 이 트로이 목마 인사 같다. 이제 정부 조직 개편 대응을 앞두고 그 정통부 마피아들의 이 꼼수 인사다. 이렇게 되면 이제 차기 정부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이 인사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차기 정부가 들었으면 뭐 당은 아니어도 당연히 정부 조직 개편을 하게 될 텐데 통상 그렇게 하니까요. 그 과정에서 그 소위 부처 이기주의라고 표현하죠. 자기 부처는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욕구. 그런데 이제 방통위 위원으로 가서 방통위의 어떤 역무를 이렇게 확대를 하거나 공공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면 좋은데 제가 트로이 목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런 정통부 마피아 핵심 인물이 방통위로 가서 방통위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아주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비판을 알겠습니다. 근데 또 임기 임명을 한 이유 아직 내정이 오늘 아직 발표를 안 됐으니까 내정을 한 오늘 뭐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이제 곧 발표가 되면 알겠죠. 근데 이게 5명 가운데 3명이나 공석이 돼서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속하게 지명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공식적인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해명입니까? 그것도 이제 걱정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방통위 내부에서도 그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 최승준 위원장도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이제 방통위 가장 중요한 심의 의결 사항은 각각 방송사들의 이제 면허입니다. 지상파 제어가 종편 보도채널 재승인 이런 부분인데 이미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업무 공백이 크지 않다. 그리고 5월 9일 대선까지 보면 그리 이제 길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한 달 열흘 남았습니다. 때문에 이제 방통위 사무처가
관리 감독을 잘해주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방통위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 인사를 달갑지 않아 하는군요. 네, 이제 그렇죠. 방통위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온다 하면 이제 굉장히 위기를 느끼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가 꼼수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방송 현업인들도 크게 저항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야당 원내 지도부도 이제 부적절한 인사다고 이제 이미 반대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저도 이제 국회 미방위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해서 민주당, 국민의당 간사들에게 해놓은 상황이어서 예. 일단 실명이 거론되고 이렇게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황대행이 쉽게 발표를 좀 하지 못할 거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발표를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네. 근데 해버리면 이게 인사청문 대통령 지명목 1인이라 인사청문회도 예. 안 하고 야당 동의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지명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예, 국회 본회의 인준사항도 아닙니다. 그럼 이제 고집을 한다 그러면 뭐 끝까지 국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저항을 해봐야죠. 임기는 보장돼야 되는 거고 지명되면. 그러면 지명되면 사실상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예, 지금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데 이제 법이 개정이 된다거나 하면 어떤 뭐 소환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강행에 대한 대응 부분들은 좀 지금 생각하면 무력하지만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네요. 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 현실적으로 한계가 좀 있긴. 예, 문제가 뭔지는 정확히 알겠고요. 예. 이 문제에 관해서 계속 미방위 소속이시니까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저희가 조만간 다시 한번 연결해서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미방위 소속의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었습니다. 김용수 씨인데요. 네. 이게 뭐가 문제인지 좀 짚어주십시오. 예. 이제 인사에 대해서는 시기와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황대행이 남은 임기가 36일입니다. 36일. 그리고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이 3년의 방통위원 임명을 강행하는 게 일단은 부적절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김용수 씨를 지명을 한 건데, 우리가 부처 이기주의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세력이 있어요. 이 정통부 마피아입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이 정통부 마피아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근데 지금 말씀으로라면 차기 정권이 들어서서 보통 방통위를 차기 정권 기준으로 야당 3명, 여당 3명, 차기 정권 기준으로 여당 3명, 야당 2명이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진보 정권으로 정권 교체가 되면 방통위도 그렇게 3대1로 변할 텐데, 근데 지금 이 시점에 황교안 대행이 누구를 지금 차기 상임위원으로 내정한다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지금 미래부에 정보통신정책실장으로 인사 중에 핵심 인물들이 독수리 오영재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고요. 정통부 마피아 독수리 오영재 중에 1인이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 박근혜 인수위에 그 김영수 실장이 결합을 하게 됐는데, 2013년도에. 이제 의외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과연 누가 추천을 한 거냐. 당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7인의 멤버였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챙겼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공석이 된 방통위 상임위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관으로 일했던 친박 인사를 내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미방위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우선 방통위 구성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을 다루는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그 여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입니다. 근데 이제 상임위원이 총 5명인데 여기에 장관급
그 인사청문회를 거친 위원장이 1명이고요. 예. 차관급에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 이 중에 위원장을 포함한 차관급 1명, 2명을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예. 3명은 국회 추천을 받는데 예. 국회 추천 3명 중에 여당 몫이 1명, 네. 그리고 야당 몫이 2명입니다. 그래서 3대2 구조가 되는 거고요. 예. 임기는 3년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계 방통위 임기가 거의 이제 끝났죠. 끝난 임원 상임위원도 있고요. 위원장은 4월 7일 날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사실상 임기가 다 끝나는 건데, 그죠? 네. 차기